전 시간에 주공장 그걸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오늘은 주공장 중에서도 그 궁상각치우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조상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무인무탁이다 그러면서 궁상각치우로 이제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상각치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후천에 어떤 그 학문이라고 할까, 진리라고 할까, 이제 그걸 일러주는 거. 궁상각치우로 그 선천하지 직과 선천하지 업바심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천은 그 선천후천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고, 그때 선천하지 직과 선천하지 업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후천을 가르친 게 아니고 먼저란 얘기예요. 먼저 천하의 모든 직과 업, 그러니까 모든 직업을 통달하게 한다. 그게 뭐냐, 궁상각치를 한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만큼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주공,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공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원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창조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고, 주공은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주공의 핵심이 뭐냐면은 각치우로 직자와 업자. 직자는 의하여, 직자는 의한다. 의자는 그게 나을 의자거든요. 의사할 적에 그게 고칠 의자 또는 나을 의자고, 그때 업자는 통하여.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느린다. 합해서 의자하고 통자고 합해서 이제 의통이라고 하고, 직자하고 업자를 합해서 직업이다. 그래서 직업의통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의통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장사수가 서기 1920년 음력 4월 5일 날 세상 최초로 현무경을 그 세 사람을 앉혀놓고서 이제 그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의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직업의통, 마지막이 이제 그 성사의통. 그 맨 처음에 의통을 갖다가 예정의통이라고 그랬죠. 그 명칭이 예도 예자에다가 문장장자. 맨 처음에 이제 문장으로 드러내는 예식을 해놨다. 이제 그래서 예정의통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직업의통은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업으로 삼는 겁니다. 이제 자기 업으로 맨날 삼아야 돼 이걸. 그게 직업의통이고, 이제 현무경의 맨 마지막 성도전에 가면은 성사의통이라고 나와요. 이제 경주 용담신 뭐 그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성사, 거룩한 성자대 스승사자, 매일 직업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깨달음 얻게 되고, 그러면은 그 제자들을 갖다 양성할 수 있는 거룩한 스승으로 이제 된다. 그것이 성사의통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의통을 세 가지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산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뭐 의통이란 용어도 사용하지 않지만, 의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정산계열에서도 의통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의통은 단순하게 모든 병을 고치는 거,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거는 현무경을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죠.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천지인이거든, 사실은. 천지인. 그러니까 이제 예정의통, 맨 처음에 하늘을 대신해서 현무경을 열은 거, 그 이제 누구야, 장기준 씨 사수장이라는데, 호도 스승 사자하고 머리 숫자예요. 스승의 머리다, 또 머리 되는 스승이다. 호도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건지 모르지만은 장사수. 그 장이란 게 뭐냐면은 베풀 짱짱이다. 그 원래 베푼다. 그 모든 걸 베푼다 그런 얘기죠. 베푼다는 그 말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배가 선배가 막 헝클어진 거. 그렇게 하면 옷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얽히고 설키고 한 것 갖다가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한 올 한 올 질서 있게 풀어내는 걸 배를 푼다. 거기서 베푼다는 말이 나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베푼다는 걸 대부분 그냥 어려운 사람한테 뭘 주고 그 물질적으로 베푸는 걸 베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의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경위가 날줄과 시줄이 막 흐트러진 거 있잖아요. 경위가 맞지 않는 논리, 그런 거 갖다가 제대로 경위를 맞추는 거. 그리고 그걸 베푼다. 그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사수장은 하늘로부터 받아서 베풀었기 때문에 천이고, 그 다음에 직업을 통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땅에서 전부 다 이제 그 실생활에 이제 동참하는 거니까 그건 땅에 속한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이 나와죠. 천지이니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는 성사의통이고, 그래서 의통이 단순한 그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천지인, 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을 다 마스터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현무경은 천부경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이룩하는 그러한 그 경전이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기를 천부경은 씨앗에 해당이 되는 거고, 유불선 상도는 꽃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열매는 현무경이다. 그런 표현을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주공장 그걸 궁상각주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주공장에서 말한 거 그걸 정리를 한 다음에 궁상각주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에 선천의 중앙은 그 무하고 기가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 양은 무고, 무토고, 음토는 이제 기토가 차지했었는데, 무하고 기가 차지했었죠. 그 중에서도 무가 이제 중점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무진하고 무술이, 무진에서 태세가 나오고, 무술에서 이제 일진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부천에는 뭐냐면은, 무가, 중앙에 있던 무가, 그 남방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그 순천에서는 천간이 가불이 동방이고, 그 다음에 병정이 남방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 무하고 기가 들어갔잖아. 그리고 서방에 경신, 북방에 임계.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부천에서는 그 방위가 좀 바뀝니다. 부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제가 이제 그림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네요. 이렇게 부천에서는 이렇게 있다고 할 적에 이게 이제 북방이죠. 여기서 순천에 여기 임하고 개가 들어왔는데, 그 부천에서 뭐냐면은 이 자리로 갑이 와요. 북방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개가 들어가고 개. 그리고 지지르는 여기가 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자리가 순천에서는 자가 들어갔잖아요. 그 자로 시간이 시작했잖아요. 자시로. 근데 부천에서는 사시로 시작한다 해서 여기 사가 여기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7도 이동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 계사갑이라 해요.
선천에서 뭐냐 임자계였거든요. 여기에 임하고 여기가 그렇죠. 임계 이렇게. 그리고 자식을 시작해서 선천에서가 임자계를 시작했죠. 임자계 이렇게. 근데 후천은 계사갑으로 시작했다. 이게 용담도죠. 이게 계사갑으로 하는 거 용담도고 임자계로 하는 거는 낙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갑이 이쪽으로 하니까 이제 을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이 같이 붙어요. 동방으로 와봐요. 이렇게 을병. 여기에 신이 들어가죠. 의신병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냐면은 정. 예전에는 병정 이렇게 됐는데 정하고 정해무 여기에 무가 들어가요. 청간 여기에 지지르는 해가 들어가죠. 사해가 한짝이니까. 그리고 가운데는 기하고 병이 들어가요. 여기에 선천에서는 무기가 들어가죠. 기경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인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는 지지가 인이 들어가요. 신, 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단계씩 동방에 있던 갑이 하나 이렇게 오고 한 단계씩 전부 이렇게 땡겨요. 이렇게 천간에. 그럼 이게 왜 그래? 왜 이렇게 변하느냐 하면은 선천에서는 이렇게 임하고 자하고 전부 다 물뿐에 물. 임하고 개 물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작은 물이고 이게. 물만 모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도금이라 그래요. 독양이다. 홀로 독자. 음은 음대로, 물은 물대로, 그 다음에 불은 불대로. 여기는 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지는 오가 들어갔고, 정이 들어갔잖아요. 선천에서는 병정하고, 여기 진사오가 저기 오가 들어갔잖아요. 남방은 뭐냐면 불판이라 이게. 병도 불이고, 정도 불이고, 오도 불이고, 북방은 물판이고, 물하고 불하고 서로 섞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화합하지 못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갑하고 을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묘가 들어왔었잖아요. 갑묘 을 이렇게 전부 다 갑, 묘, 을 전부 다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은 목끼리, 화는 화끼리, 금은 금끼리, 수는 수끼리.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패거리 문화였어요. 패거리. 그걸 홀로독자, 음은 음대로, 즉 독음, 양은 양대로, 독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독음, 독양 이런 문화가 선천에 가서 지배를 했던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천재 기운이 이렇게 용담도처럼 물과 불이 합하고 그런 걸 못했다는 거죠. 천재 기운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 천재 기운을 부여받은 인간들도 패거리 문화를 하는 거라. 지금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정치판이잖아요.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권만 바뀌면은 그냥 전 정권한테 못 잡아먹어서 또 그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정권이 또 그러고 진짜 눈꼴 사납게 그런 걸 평생을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천재 기운이 발을정자, 정음정량, 발을정자, 정음정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과 양이 당당하게 만난다고 얘기해요. 만나야 되는 음과 양이 만났다. 그게 이제 발을정자, 정음정량이거든요. 근데 정음정량이 못 되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냥 끼리끼리 뭉치는 거라. 예. 그게 인간이 물론 그렇게 했지만은 천재의 기운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천재하고 인간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천재의 기운이 때가 되면은
정음정약으로 변한다. 그걸 일러주신 분이 증산입니다. 사실은 다른 서민들도 그런 거 일러줬죠. 일러줬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 글자로 남기고 경전으로 남기고 그것이 이제 선천의 마지막 성인이죠. 비교하자면은 그분 이제 조선의 이제 성인을 강씨로 증산으로 이제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 현무경을 집대성하게 용담도다 그랬잖아요. 그 용담대를 보면은 여기 개하고 갑이잖아요. 개는 수고, 갑은 목이란 말이에요. 그 수생목이래요, 이게 지금. 춘천에서는 임자계 그러니까 물만 있었는데 부천에서 뭐냐면 수하고 목이 한 덩어리가 돼요. 그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가운데는 불을 품고 있어요. 불을. 그 불은 수한테는 수가 불을 갖다 수국화, 불을 꺼버리는 거죠. 근데 목은 뭐냐면 목생화, 목은 불을 또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도 있고 상극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상생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예? 그 모든 게 다 합작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루고 있는 게 용담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천천에서는 갑묘를 그랬잖아요. 갑, 양목, 을, 음목, 묘음목. 목판이었잖아요. 목판 통방은. 근데 부처는 뭐냐면 을신병 그래요. 을은 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병은 화라. 목생화를 하는데 지지가 신이 들어가 버려요. 신금이 들어가 버려요. 금극목으로 상극을 하는데 또 여기도 화그 하니까 화하고 요거는 또 상극을 해요. 화극금. 이렇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목하고 화가 상생도 하잖아요. 또. 상생과 상극이 같이 어울렸어요. 여기 정예문도 마찬가지죠. 정은 화고 문은 토잖아요. 그 화생토라 이게. 요거하고 요거는 화생토인데 가운데 지지가 물이 들어가서 해수. 그러니까 불하고 물을 요거는 뭐냐면은 상극하는 거고 또 토하고 물이잖아요. 이것도 상극이라 토국수. 이렇게 상극도 되고 상생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하고 인, 금생수잖아요. 이거는 금, 인은 수고 그러면서 가운데 인목이 들어가면 그 금하고 목은 상극하는 건데 수하고 목은 수생목으로 또 상생을 하고 그 상생과 상극이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의 낙서도하고는 전혀 그 성격이 달라요. 요걸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걸 11비체라고 했잖아요. 사실. 숫자로 말하면 11비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이제 8개에서 나온 거죠. 선천의 낙서의 꼭대기에는 구가 있었고 이 자리에 이곤재가 들어가잖아요. 그 11비체고 여기도 일감수가 있었는데 이 자리로 식권층이 들어가잖아요. 그 11비체고 전부 다 팔방에 전부 다 11비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11비체를 이루는 거나 조금 아까 말한 그 층관과 지지 그런 것이 상생과 상극, 즉 생극이 합덕하는 거나 전부 다 뭐냐면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부경은 씨앗을 심어 놓은 거고 유불선 선도는 각자 이렇게 흩어진 거죠. 이제. 그러나 가을이 되면은 부천가을이 되면은 상생과 상극이 한 대로 합해야 돼요, 여러분. 수하고 화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맨날 어울리지 못해요. 한 대 어울려야 돼, 이제. 그래서 상생도 없어지고 상극도 없어지고 모든 게 합하는 합동 문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용담도고 현무경이더라. 네. 그게 현무경의 핵심입니다. 그게 만병, 모든 병을 고치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상생만 있는 것도 안 되고 상극만 있는 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된다. 그것이 그 군사부가 어지럽게 되었던 그런 모든 것도 거치고 또 사회 옛날엔 군사부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임금이라는 제도도 없어지고 이제 지금 우리는 셋을 하나로 합해야 돼요. 지금요. 일사삼극으로 셋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걸 일자식거로 이걸 다시 세 개를 하나로 합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흩어졌던 삼극을 갖다가 다시 하나로 합하는 그 과제가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거죠. 그게 바로 통일이에요. 그 작업이. 요거는 지금 흩어졌잖아요. 일사삼극으로. 삼천은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불선 삼도가 사실은 원래는 근본은 같습니다. 똑같은 진리를 설하는 건데 그 표현 방법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서로 상극이 돼버리고 원수가 돼버리고 경쟁을 일삼고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이 조선 땅에 주어진 과제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36년 동안 일제한테 나라를 갖다 맡겼고 37부터는 다시 이제 통일의 기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걸 주공자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한 게 이거예요, 지금. 선천에는 중앙에 무기가 들어갔지만 후천에는 기경이 들어가서 기경은 뭐냐면 기가 토고 경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생금이 되는 거예요. 선천에는 중앙에 무하고 기니까 토하고 토만 있었어요. 그냥 토토, 음토, 양토. 한 짝으로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생을 못 하잖아요. 같은 무기만 있으면은 아니 토에서 토가 어떻게 나와? 수에서 수가 어떻게 나와? 그래서 이제 토생금이 되게 하려면은 기하고 경이 중앙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서방에는 그 경신자를 신님이 되니까 금산수가 되고 또 임계가 있던 북방에는 계갑이 되잖아요. 계사가. 그러니까 수생목이 되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동방에는 갑하고 을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을하고 병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고 병정자리는 뭐냐면 정무가 들어가서 화생토가 되고 그러니까 부천의 천간은 양과 음이 상생하는 형태를 이룬다. 이게 특징이에요. 12지지도 마찬가지여서 자자리에는 사가 불이잖아요. 자는 불이고 물자리로 불이 들어가서 상생이 상극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축하고 축자리는 오가 들어가잖아요. 축은 토고 오는 화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화생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자리는 미가 들어가고 여기 목극토잖아요. 이게 요건 목이고 미는 토고 그 다음에 묘하고 신이 또 들어가죠. 이거 금극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하고 유도 요건 토생금이에요. 이게. 그 진술충미가 있던 것은 전부 다 상생이 되죠. 이렇게 축자리는 오가 되니까 화생토가 된 거고 또 진토가 있던 곳으로는 뭐냐면 유가 들어가니까 토생금이 되고 그러니까 토가 있던 사방은 전부 다 상생이 되는데 나머지는 삼극이 전부 다 삼극으로 이제 삼극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도 마찬가지고요. 산은 화고 술은 금이잖아요. 토잖아요. 이것도 술토잖아요. 술토자리는 전부 다 상생으로 된다. 근데 나머지는 아니더라. 오는 하고 해는 수고 전부 다 상극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잠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잠유